이메일이 도착한 건 정확히 새벽 2시 30분이었다. 객실의 조명이 희미해지고 상파울루의 스카이라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질 무렵이었다. 제목은 단 한 줄, 해고 통지, 즉시 발효. 몇 초 동안 나는 그 문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화면이 완전히 로드되지 않은 걸까 하고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지만 아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내 이름, 내 직함, 그리고 가슴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한 문장. 당신의 벤투론 테크놀로지스 근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즉시 효력 발생. 모든 접근 권한은 회수되었습니다. 회사 자산에 다시 접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회의 한 번, 감사의 말도 없이 오직 이 냉정하고 절제된 알림뿐. 그리고 발신자는 CEO인 그레이슨 한. 단 2주 전 내 손을 잡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마린. 나는 객실을 둘러보았다. 다른 이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캡슐형 좌석 안에서 안대를 쓰고 와인 자국이 남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나는 제트기의 엔진 소리와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 홀로 있었다. 10일 3대륙 도쿄에서의 초기 조율, 런던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검토, 상파울루에서의 계약 체결. 나는 이 거래에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이 거래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세계 3대 거대 기업의 벤투론 클라우드 시스템 이전을 위한 동시다발적 전환. 총액 15억 달러, 5년 계약. 그런데 지금 나는 그 회사 직원조차 아니었다.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에 내려앉는 걸 느꼈다. 분노는 아니었다. 아직은. 그보다는 불신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내가 아직 한 걸음 떼기도 전에 발밑의 땅을 슬쩍 걷어간 느낌. 나는 노트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그러고는 말없이 좌석 아래로 손을 뻗었다. 무광블랙에 브랜드 없는 암호화된 노트북. 벤투론에서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그 노트북. 나는 그것을 열고 로그인했다. 화면이 깜박이며 깨어나는 걸 지켜보다 미소가 지어졌다. 그들은 이걸 끝이라고 생각했겠지. 내 여정의 종점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이미 또 다른 길을 시작했음을. 3주 전 나는 그 유리로 된 32층의 회의실에 서 있었다.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무너지고 어른들이 허둥지둥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그날. 유럽연합 기반의 까다로운 고객사가 협상 도중 회의실을 박차고 나간 뒤였다. 법무팀은 패닉 상태였고 재무팀은 서로를 비난했으며 글로벌 영업부사장은 울기 직전이었다. 나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버려진 제안서를 집어들고 20분 만에 핵심 구조를 재작성했다. 그리고 고객 대표와의 단독 통화를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그 계약은 단순히 복구된 것을 넘어 2개의 신규 지역까지 포함한 확장 계약으로 되살아났다. 그건 내가 벤투론에서 이룬 첫 번째 기적이 아니었다. 가장 최근의 것이었을 뿐이다. 그 성과 이후 경영진 라운지에서는 샴페인 건배가 있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그레이스는 특유의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상위 단계에서 기대하는 리더십이야. 누군가는 전략부문 부사장 승진설이라는 속삭임을 복도 어귀에 흘렸다. 그 직함은 터무니없고 과장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한참이나 늦은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나는 단순한 협상가가 아니었다. 나는 방화벽이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마다 나를 부르곤 했다. 나는 에너지 재벌, 통신 제국, 외교부 고위 관료들과 협상했다. 4개 국어를 구사했고
2대의 휴대폰을 들고 다녔으며 7년 동안 공항을 집처럼 살았다. 나는 벤투론을 실제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승진은 오지 않았다. 샴페인 축하 일주일 뒤 나는 인사팀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엔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그 후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건 아닐까 싶었다. 구조조정일 수도, 인사팀이 느린 걸 수도, 어쩌면 정말로 내 생각이 지나친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나는 그것을 들었다. 이사회 점심 중이었다. 나는 옆방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었고 슬라이딩 도어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때였다. 마리는 똑똑하지. 근데 말이야, 솔직히 말해보자고.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남자들은 말을 꺼내지 않게 돼.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그래, 이브피 감은 아니지. 현장 실행 쪽이지. 현장 실행. 마치 나는 그냥 현장에 보내는 협상가. 필요할 때 불러서 쓰고는 잊어버리는 존재처럼. 그 순간은 승진이 무산된 일보다 오래 기억에 남았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명백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승진시키려 하지 않았다. 나를 통제하려 한 것이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세련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릴 수 없는 실적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은 내가 거래를 살릴 수는 있다고 믿었지만 실적의 공을 나눌 회의실에 내가 있기를 바라진 않았다. 나는 그 텅 빈 회의실에 서 있었다. 몇 줄을 들여 만든 포트폴리오를 들고. 그리고 쓴맛이 나는 깨달음을 마주했다. 이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다. 위협의 문제였다. 인지의 문제. 조용한 사람은 승진했다. 목소리를 낸 사람들,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뒤로 밀렸다. 그런데도 나는 떠나지 않았다.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국제선 항공편 3개를 연달아 예약했고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들이 직함을 주지 않으면 내가 내 직함을 만들어내리라 다짐하며. 배신이라는 건 언제나 요란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다. 때로는 천천히 새는 누수처럼 스며든다. 처음엔 눈치채지도 못한 채 어느 순간 방 한가운데에 서서 발목까지 물에 잠기고 나서야 시작점을 되짚게 되는 법이다. 1년 전 말로리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벤투론에 전략 자문이라는 애매한 직함으로 막 입사했을 무렵이었다. 그레이슨의 딸이었다. 기술적 배경은 전무했고 회사 경력도 2년에 불과했으며 싱가포르의 주요 고객사와의 시연 도중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바람에 파트너사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를 냈다. 공론화되었으면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스캔들이었다. 법무팀은 혼란에 빠졌고 마케팅팀은 멈춰섰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단 한마디만 했다. 조용히 수습해줘. 실수였어. 몰랐던 거야. 나는 따지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고 밤을 새우며 사고를 수습했다. 해당 노출을 베타 테스트에 일시적 오류로 각색해 언론에는 기술 블로그 수준에서만 언급되게 만들었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도 내가 직접 나섰다. 말로리의 이름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 인사는 없었다.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때 나는 그걸 충성심이라 생각했다. 회사를 지키는 일이 곧 그 구성원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충성은 상호적이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새 대륙을 도는 출장 3일 전, 나는 공동 드라이브를 열어 트라이던트 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몇 주간 정리해온 자료들이었다. 그래프, 분석, 제안 구조. 모든 것이 정교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파일의 작성자 이름, 말놀이 한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다. 아마 그녀가 다운로드하다가 덮어쓰기 했겠지. 그런데 슬라이드를 넘길수록 깨달았다. 그녀는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해 두었다. 문장을 조금씩 다듬고 레이아웃을 약간 수정했지만 전체 구조는 그대로였다. 뼈대는 내 것이었고 흐름도 내 것이었으며 단지 이름만 그녀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말조차 하지 않았다. 알림 한 줄도 없이. 그날 밤 나는 도심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흐릿한 불빛을 바라보며 슬라이드 파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따지지도 않았고 그레이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이걸 협업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과민하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쁘게 내가 독점적이거나 감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 단어는 언제나 나온다. 여성이 권력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따라오는 꼬리표. 그래서 나는 입을 닫았다. 짐을 쌌고 항공편을 최종 확정했고 이렇게 다짐했다. 괜찮다고. 중요한 건 결과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괜찮지 않았다. 상처는 폭발하지 않았다. 조용히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말놀이의 전략적 통찰을 칭찬할 때마다, 회의에서 그녀가 내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내려갈 때마다 나는 그녀를 감쌌다. 보호했고 실수를 덮어줬고 그녀의 명성을 구해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내 존재를 지우고 있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계약이 무너질 때도, 임원진이 회의실에서 멘붕을 겪을 때도, 내 앞날이 흔들릴 때조차, 그래서 내가 승진에서 배제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슬라이드에 내 이름 대신 그녀의 것이 올라갔을 때도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사실 나는 이미 반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다. 배신을 예견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가르쳐준 진실 때문이었다. 권력은 충성보다 지렛대를 존중한다는 진실. 벤투로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입사했을 땐 여전히 중견기업의 티를 벗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두뇌들과 진짜 야망이 가득한 곳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투자금이 몰리고 정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레이스는 더 이상 가장 뛰어난 인재를 뽑지 않았다. 가장 안전한 인재를 골랐다. 혁신팀은 해체됐고 컴플라이언스는 통제 수단이 되었으며 독립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서서히 고립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내 친구였다. 어떤 이들은 내 멘토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조용히 다른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더는 벤투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에 트리반타라는 이름을 붙였다. 거창한 발표는 없었다. 시드 투자도 받지 않았다. 이름 하나, 법적 구조 하나,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핵심 인재들. 전직 개발자, 제품 전략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 벤투론이라는 기계 안에서 버려졌던, 그러나 그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들. 트리반타의 모든 구조는 벤투론이 무너뜨린 가치들을 회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민첩함,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중심의 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건 복수의 회사가 아니었다. 준비 중인 미래였다. 그렇지만 나는 철저히 조심했다. 아직 벤투론과 계약 중이었고 여전히 그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짐했다.
누군가가 먼저 불을 지르지 않는 한 다리를 불태우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상파울루에서의 긴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나는 브라질잉크의 CEO 루이스 마타와 마주 앉아 있었다. 트라이던트 계약의 세 번째 축이자, 마지막 핵심 파트너. 우리는 이미 세 번째 제안서 조율을 마친 상태였고, 그는 위스키 잔을 조용히 돌리며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수십억 달러짜리 결정의 압박은 잠시 풀려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이끌지 않죠? 포크를 들던 손이 멈췄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직원처럼 말하지 않아요. 뭔가를 처음부터 직접 만든 사람처럼 말하죠. 그런데 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웃었다. 부드럽게, 그러나 깊은 씁쓸함을 품고. 다른 누군가가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웃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만약 그걸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로고가 아니라 리더를 믿습니다. 그 순간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았다. 단순히 칭찬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심 외면하려 했던 감정을 그가 말로 옮겼기 때문이다. 고객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 일하는 사람과 공을 가져가는 사람 사이의 괴리. 정실 인사, 약해진 혁신력, 강한 성과 이후 찾아오는 이상한 침묵. 그들은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나는 루이스의 말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텔노바의 구매 책임자에게서 온 비공식 전화도, 유로컴의 법무팀이 대안적 파트너십 모델에 관해 던진 질문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트리반타의 헌장을 확장했다. 나는 핵심 팀원들과 조용히 일정을 잡았다. 전 법무 책임자 제나박, 시스템 아키텍트 라임 실바, 그리고 재무 전략가 출신 노아탄. 우리는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았다. 회사 이메일도 쓰지 않았다. 아파트 저녁 식사 자리, 암호화된 채널. 그렇게 한 조각씩 맞춰갔다. 벤투로는 나를 딜메이커로 여겼지만 나는 이미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권력이 아닌 목적을 중심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회사.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벤투론이 성대한 전략 성장 갈라를 준비하며 판이 바뀌었다. 누가 봐도 왕관식 같은 행사였다. 황금빛 린넨, 크리스털 샹들리에, 현악 사중주단.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말로리안의 갑작스러운 국제전략부문 부사장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이러니했다. 그 부서를 내가 만들었다. 말 그대로 시간대 세계를 넘나들며 캐리어 하나에 의지한 채 유럽 고객들에게 벤투론이 허풍만 부리는 기술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던 시절. 그때는 국제전략이라는 개념조차 사치로 여겨졌었다. 그 길을 나는 맨몸으로 개척했다. 야근과 비행기, 6글자짜리 약어를 몸으로 외우며. 그런데 지금 나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건배만 하고 있었다. 내 타이틀, 내 팀, 내 서사를 가져간 여자를 축하하면서. 말로리는 반짝이는 외모였다. 금발 드라이, 네이비색 원피스, 오은 듯한 멘트. 이사진과 건배하며 다자간 통합, 국경 간 확장성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다. PR팀은 그 장면을 찍고 있었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회사가 개척한 전략적 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들었다. 나는 그녀 뒤에 서 있었다.
빛 반, 그림자 반.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내가 도쿄에서 막 끝내고 온 계약도, 내가 설계한 협상 프레임워크도, 내 전 동료이자 이제는 트리반타 공동 창립자인 제나박이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이거 진짜 비현실이야. 그나마 비현실이란 말은 착한 표현이었다.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내 눈을 피했고, 더 양심적인 이들은 반쯤 미안한 미소만 지었다. 이건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내 일자리 지켜야 해. 그런 눈빛. 그레이슨이 마이크를 들었다. 여전히 키는 크고 수트는 완벽했고 목소리는 회의주의자들조차 진심처럼 느끼게 만드는 톤이었다. 우리는 말로리가 이 역할에 맞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확장 이니셔티브를 이끌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그는 약간 고개를 돌려 말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마린과 동행하며 이행을 배울 것입니다. 동행. 내가 그녀의 멘토라도 된 듯,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한 부서에, 내가 마무리할 거래에 그 직함을 가진 여자가 동행한다니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소리도 지르고 싶었지만, 샴페인을 얼음 조각상에 쏟아붓고 싶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미소까지 지었다. 단련된 날카로운 미소. 박수 소리가 다시 들렸고 나는 그것이 머릿속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내면은 끓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대체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내가 그 대체를 도우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우아하게, 착한 병사처럼 사라지기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처음으로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김이 빠진 맛이었다. 말로리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상파울루 구조 미팅 전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유럽 쪽 디테일이 좀 헷갈려서. 그러셔야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질문이 꽤 까다롭거든요. 그럼 그냥 당신께 넘기지 뭐. 그녀는 웃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성 하나가 문 닫기 직전에 짓는 미소처럼.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여정을 예약했다. 그녀도 그레이슨도 회사를 위해 내 이름을 지운 그 누구도 포함되지 않은 경로. 도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흘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 갈라 행사, 가식적인 축하 인사, 말로리의 뻔뻔한 미팅 요청, 그레이슨의 교묘한 발표. 모든 게 내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자존심이나 피로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바로 트라이던트 계약이었다. 세계 3대 통신기업, 도쿄의 텔노바, 런던의 유로컴, 상파울루의 브라질 잉크. 이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손을 잡는 역사적인 통합. 10개월간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이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혔고 이제 이 계약을 10일 안에 마무리해야 했다. 세계 도시, 세계 대륙. 실수의 여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도쿄에서의 첫 미팅은 시작부터 팽팽했다. 텔로바의 CTO 아사노 유키는 예리하고 회의적이며 직설적인 인물이었다. 보안성을 약속한다고요? 경쟁사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차별점이 뭡니까? 차 한 잔도 나오기 전 그의 질문이 날아왔다. 나는 벤투론 내 엔지니어들과 직접 협업해 만든 암호화 명세서를 꺼냈다. 이사회조차 아직 검토하지 못한 문서였다. 다중 관할권에 따른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해 커스터마이징한 보안 프로토콜, 실시간 중복 시스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까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당신이 온 건지 알겠군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이해하진 못하죠. 미팅이 끝난 뒤 그는 나를 차까지 데려다주며 짧은 산책을 함께했다. 그 틈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같은 기술 스택에 더 레안한 모델이 있다면요. 필요와 전달 사이에 장벽이 적은 구조. 그는 고개를 돌렸다. 벤투론이 없는 버전이란 말이군요. 비슷한 거죠. 나는 그렇게 답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 오르기 직전 창밖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료를 다시 보내요. 개인 경로로. 런던에서 유로컴의 법무팀은 훨씬 더 신중했다. 브렉시트 이후의 규제 변화는 복잡했고 벤투론의 표준 계약서는 모호한 조항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걸 이미 지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고쳤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이틀 숙박한 작은 플랫에서 나는 계약서를 다시 썼다. 트리반타의 자문 변호사, 제나 박과 함께 개발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다음 날 아침 유로컴 본사의 반질반질한 회의 테이블에 그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건 벤투론의 표준안이 아니군요. 유로컴의 수석 법률 책임자 린다 클락이 말했다. 효과적인 버전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면 3주 동안 50개 조항의 줄긋기를 반복하시겠어요?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이걸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네,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다음에 협상할 땐 당신이 이쪽 자리에 앉아 있겠네요. 가슴속 어딘가가 울렸다. 단지 인상 깊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다. 왜 내가 이미 회사를 이끌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었다. 상파울루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카페인과 의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다. 브라질잉크와의 미팅은 마지막 관문이었다. 재무구조, 수익 배분,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가장 민감한 이슈들이 한 방에 모였다. 그리고 말로리는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일정을 전날 밤 갑자기 변경했다. 아르헨티나를 경유해 상파울루에 먼저 도착했고 사내 시스템은 내가 하루 뒤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무도 내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없게 만들었다. 브라질잉크의 CEO 루이스 마타와의 미팅은 4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는 리스크 한계, 자본 노출, 장기 지원 모델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내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 단단히 설명했다. 벤투론 이사회가 한사코 반대했던 수치였지만 나는 그걸 끝까지 밀고 있었다. 그는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테이블 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믿겠어요, 마린.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벤투론은 못 믿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떠나지만 않는다면요. 그때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만약 정치, 소음, 병목 현상 없이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선택하시겠습니까? 루이스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대답. 3도시, 3번의 미팅, 3개의 조용한 씨앗이 심어졌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같은 패턴이 드러났다. 벤투론에 대한 회의, 내 대한 신뢰, 로고가 아닌 나. 나는 회사의 이름으로 움직였지만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해주지는 않았다. 내가 지켜낸 건 그들이 아니라 계약이었고 관계였고 신뢰였다. 하지만 나는 단지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있었다. 객실의 조명이 희미해질 무렵
비행기는 적도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 회의록을 다시 열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마지막 점검, 상파울로 미팅 결과를 정리한 문서였다. 모든 게 완벽했다. 숫자는 일치했고 클라이언트는 수락했다. 거래는 성사된 것이었다. 이건 내 커리어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내부 서버가 나를 로그아웃 시켰다. 다시 시도했다. 접근 거부. 슬랙에 접속해봤다. 세션 만료. 회사 캘린더가 사라졌다. 아웃룩도 공백. 모든 게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이메일. 제목. 해고 통지. 즉시 발효. 보낸 사람. 그레이슨 한.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다. 마치 바이스에 눌리는 듯한 감각. 마린 벤투론 테크놀로지스와의 고용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모든 자격과 접근 권한은 HR 프로토콜에 따라 회수되었으며 향후 당사 고객 및 파트너사와의 접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도 감사도 설명도 없었다. 단지 칼처럼 차가운 문장. 그것도 고도 3만 5천 피트 위 하늘에서. 조용히 메스로 찌르듯. 나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승무원들은 조용히 와인잔을 치우며 복도를 지났다. 다른 승객들은 베이지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막 모든 걸 잃은 순간이라는 걸. 노트북 화면은 다시 꺼졌다. 잠금. 그들은 나를 모든 시스템에서 지웠다. 휴대폰을 들었다. 동일한 결과. VPN 차단. 자격 무효. 연락처 리스트도 사라졌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 경고도 없었다. 미팅도 없었다. 내 목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었다. 처형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모욕적이었던 건 그들은 내가 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눈을 보지 않고 이 짓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분노했어야 했다. 어딘가에 분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 자리한 감정은 모욕감이었다. 내가 잘려서가 아니라 쓸모없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에. 그들은 내가 회사의 글로벌 전략을 어깨에 지고 비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척했다. 접근 권한을 끊으면 영향력도 끊어진다고 믿었다. 이메일을 막으면 나란 존재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백업이 없을 거라고 여겼다. 그들은 틀렸다. 6주 전, 그레이슨의 조용한 권력 노름, 말로리의 것만 번지르르한 승진이 있기 훨씬 전, 나는 프로토콜에 따라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고위험 계약을 위한 개인 백업을 승인받아 진행했다. 법무팀의 승인이 있었다. 그것은 절차였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피치덱, 계약 버전, 재무 모델, 통화 녹취록, 송을씨 피드백까지 전부. 그들은 나의 고객과 접촉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고객들은 내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좌석 아래로 손을 뻗었다. 무광 블랙 노트북, 벤투론 시스템에 절대 연결하지 않은 그 기기. 트레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조용히 전원이 켜졌다. 암호화 완료. 오프라인. 침범 불가. 화면 배경이 희미한 조명 속에서 빛났다. 단순한 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름. 트리반타. 나는 암호화 폴더를 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시장 전략, 계약 조항, 각 버전의 로그, 완전한 보안, 합법적, 내 것. 그 순간 분노는 불꽃이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레이스는 나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풀어준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공중에서 떨어지길 원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매달린 줄을 잘라준 셈이었다.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나는 새 문서를 열고 손을 키보드 위에 얹었다. 새 단어를 썼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등을 기댔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수평선이 보였다. 택시 뒷좌석에서 본 도시는 익숙했다. 철과 유리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으며 흐르고 있었다. 노란색 택시, 커피와 핸드폰을 쥔 사람들. 세상은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내겐 모든 게 바뀌어 있었다. 오전 8시 40분. 나는 벤투론 본사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몇 년간 거의 매일 출근했던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더 작아 보였다. 아니, 어쩌면 이제서야 그 진짜 크기를 본 걸지도 모르겠다. 대리석 로비에 들어섰다. 나를 항상 웃으며 맞이하던 보안요원 다니엘이 나를 보고 멈칫했다. 블레이크님,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오늘 오신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오지 말란 얘기도 못 들었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배지를 꺼내어 출입 게이트에 태그했다. 빨간불. Access denied. 다니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해요. HR 쪽에서 아침의 시스템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니엘을 탓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나보다 더 어색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접수 직원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27층 회의실 문 옆에 디지털 보드에 내 이름은 사라지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략통합 부사장 AM1.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공기는 외과용 메스처럼 차가웠다. 익숙했던 얼굴들은 시선을 회피했고 늘 인사하던 주니어 애널리스트는 내가 내리자마자 조용히 탕비실로 사라졌다. 내 책상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출장 중에도 살아남았던 화분은 사라졌고 유로컴에서 받은 감사 편지 액자도 없었다. 의자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직 태그가 붙어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내가 몇 년간 정체성을 담아온 공간을 바라보며 명패는 이동된 게 아니었다. 삭제된 것이었다. 옆 테이블에 사보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내부 뉴스레터. 헤드라인. 말로리한 트라이던트 파트너십 총괄 부사장으로 글로벌 확장 주도 예정. 나는 그 기사를 스캔했다. 마린 블레이크의 퇴사에 따라 말로리한 부사장이 통합 전략을 전담합니다. 그 한 줄뿐이었다. 내 이름으로 시작된 계약, 새 대륙을 날아가며 성사시킨 거래, 위기에서 되살린 2개의 고객사. 어떤 언급도 없었다. 나는 그 사보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회사를 떠났다. 거리로 나서자 도시는 전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경적은 날카로웠고 공기는 더 차가웠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고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방금 나의 이름이 삭제된 삶을 떠나왔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몇 블록을 걸었다. 그리고 한때 장거리 비행 전 종종 묵곤 하던 낡은 호텔로 들어갔다. 이곳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키를 건넸다. 리버뷰 15층 방. 창 너머로 강이 보이는 방. 나는 커튼을 닫고 신발을 벗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공허함, 슬픔도 패배도 아니었다. 오히려 더 냉정한 감정. 내가 몸과 영혼을 쏟아부은 그곳이 단 한 번도 나를 진짜로 받아들인 적 없다는 깨달음.
그들은 내 두뇌, 내 목소리, 내 존재감을 이용했을 뿐. 그리고 키카드 하나와 보도자료 한 줄로 나를 줄 바꿈 한 문장처럼 지워버렸다. 하지만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벤투론이 끊어버린 그 노트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온 또 다른 미래가 담긴 그 블랙 노트북을 꺼냈다. 제나와 라힘이 함께 만든 보안이 완벽한 새로운 클라이언트 포털. 나는 접속했다. 암호는 깔끔했다. 연결은 안전했다. 준비는 끝나 있었다. 컨택 리스트를 열었다. 루이스 마타, 아사노 유키, 린다 클락,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3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단 4단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블랙커피, 식은 크루아상, 그리고 옆에 놓인 노트북. 아무 알림도, 축하도, 폭주하는 메일함도 없었다. 정적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무의 정적이 아니었다. 변화 직전의 정적이었다. 폭풍이 오기 전의 하늘처럼. 벤투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9시. 그레이스는 초조한 표정으로 경영진 회의에 들어갔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비서가 트라이던트 관련 최신 보고서를 출력해 주었겠지.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고객사로부터의 응답이 없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온 체크인 노트도 회신도 일정 요청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네게 들은 말로는 그레이스는 오전 9시 15분 처음으로 아사노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응답 없음. 20분 뒤 다시 시도. 여전히 없음. 오전 10시 말로리와 임시전략팀을 긴급 호출. 유로컴의 연락 시도. 린다 클락은 늘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던 사람이었다. 보통 1시간 이내에 회신이 오고 불필요한 지연은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 그런데 그날은 전화는 7번 울리고 끊겼다. 아무 응답도 없었다. 이메일 2통이 각각 그녀와 법무팀 앞으로 보내졌다. 둘 다 반송되었다. 자동 회신. 부재 중입니다. 트라이던트 관련 문의는 현재 연락 담당자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게 누구인지 몰랐다. 11시 30분 공황이 시작되었다. 브라질잉크로 연결을 시도. 루이스 마타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지금 회의 중이십니까? 그레이슨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벤투론과는 연결되지 않으십니다. 그레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그냥 전화가 끊겼다. 그 시간 나는 호텔의 클라이언트 대시보드를 조용히 새로 고침했다. 트리반타의 새 시스템은 모든 고객 활동을 암호화된 로그로 추적하고 있었다. 단순한 스마트함이 아니었다. 투명한 비가시성이었다. 공식 온보딩. 새 고객 모두가 내 이메일 발송 후 1시간 이내에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각자 트리반타 팀과의 초기 미팅을 예약했다. 어떤 것도 과장되지 않았다. 법적 분쟁도 위협도 과장된 발표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전환. 벤투로는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다. 무시당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이었다. 오후 1시쯤 그레이스는 마지막 수를 던졌다. IR 투자자 관계. 팀을 통해 새 고객사 모두에게 공개 연락을 보냈다. 통합 발표라는 명목으로 트라이던트 프로젝트에 대한 벤투론의 리더십을 공동 성명으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단 한 곳에서만 답장이 왔다. 짧은 메시지.
인사말도 서명도 없이 벤투로는 더 이상 우리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변인입니다. 나는 그 한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단순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벤투론이 수여했던 그 어떤 직함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창문 앞에 섰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도시가 아래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제까지 내가 앉아있던 32층 회의실. 그 안에선 조용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다. 내 이름을 목소리 없이 지운 그곳이 지금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제넥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난리야. 말로리는 거의 패닉 상태고 그레이스는 네가 이 모든 걸 설계했다고 확신해.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웃으며 덧붙였다. 아무도 증거를 못 잡아. 클라이언트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덧붙였다. 혹시 공식 성명을 낼 생각은 없어? 언론의 입장이라도.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막 라힘이 공개한 트리반타의 홈페이지.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창립자 소개 섹션도 없고 CEO 메시지도 없다. 단지 로고 하나. 하단에는 짧은 코드 한 줄. 그리고 약속 하나. 우리가 만든 것은 만든 이의 것이다. 아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조용하게 두자. 이건 복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보도자료가 올라갔다. 눈에 띄는 배너도 런칭 행사도 감정 어린 SNS 게시물도 없었다. 단지 단정하고 간결한 공식 발표 하나. 트리반타의 미디어 포털을 통해 조용히 배포된 그 문장은 되돌릴 수 없는 신호였다. 트리반타 주식회사, 텔로바, 유로컴, 브라질잉크와의 다중대륙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총 7년, 15억 달러 규모. 모듈형 클라우드 통합 구조를 통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연결성의 새 기준 제시. 문의 press@tribanta.tech. 작성자 마린 블레이크 CIO. 끝. 벤투론 언급 없음. 과장된 어휘 없음. 오직 정밀함과 존재감만이 남았다. 오전 10시부터 이메일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 동료들이 아니라 기자들, 분석가들, 벤처 캐피털 관계자들, 트리반타라는 이름조차 몰랐던 이들이 이제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했다. 웹사이트조차 없던 신생 기업이 어떻게 단 한 번의 발표로 세계의 레거시 클라이언트를 가져갔는가. 오전 10시 45분 첫 업계 기사가 실렸다. 11시 15분에는 6개. 그중 하나 테크와치 글로벌의 헤드라인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조용한 인수 트리반타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벤투론은 공황에 빠졌는가? 벤투론 타워 내부는 조용함을 넘어 혼돈이었다. 말로리는 회의실에 스스로를 가둔 채 주니어 커뮤니케이션 팀 3명과 고성으로 대화 중이었다. 그 방은 방음이었지만 흘러나오는 긴장감은 막을 수 없었다. 제나는 다시 문자로 보냈다. 지금 성명서 초안 작성 중. 외부 방해로 이미지 훼손됐다고 몰고 가려는 중.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도 반박할 이유도 없었다. 그레이스는 방해받은 게 아니었다. 압도당한 것이었다. 조용히 권력을 쌓는 방식의 강점은 바로 거기 있다. 상대는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모른다. 단지 끝났다는 사실만 인지하게 된다. 소란과 명료함의 차이. 벤투론이 가진 건 소란이었다. 내가 가진 건 명료함이었다. 오후 12시 20분 파이낸셜 크로니클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2011년 알타빅스 전환 이후 엔터프라이즈 테크 시장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대담한 이동. 오후 1시 15분. 트리반타 메일함엔 70건이 넘는 파트너십 제안서와 투자 미팅 요청이 쏟아졌다. 그중 아무것도 수락하지 않았다. 아직은 기반이 완전히 다지기 전까진 그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고객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키, 린다, 루이스. 인터뷰도 트윗도 발표도 없었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상은 나였다. 오후 2시쯤 라힘이 호텔 객실로 들어왔다. 비알콜 샴페인 한 병과 인쇄된 보도자료 한 장을 들고. 이거 액자에 걸어야 하는 거 아냐? 그가 웃으며 말했다. 문신으로 새길까 생각 중이야. 내가 웃었다. 그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재무 확인. 예산 이체 이미 시작됐어. 제나가 3번이나 확인했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안도 때문이 아니었다. 확신 때문이었다. 이건 행운이 아니었다. 설계된 결과였다. 모든 움직임이 의도적이었고 모든 대화가 씨앗이었으며 모든 신뢰는 시간이 아닌 행위로 쌓은 것이었다. 나는 벤투론의 고객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었다. 벤투론이 정치와 허울뿐인 직함에 몰두할 동안 나는 진짜 일에 몰두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익숙한 번호에서 짧은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레이슨이었다. 한 번만 듣고 나는 삭제했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질문만 남겼다. 이게 개인적인 일이었나? 나는 미소 지었다. 그가 정말로 몰랐다는 사실에. 물론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전략적인 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극히 타당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도시가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달랐다. 이제는 이 불빛들이 낯설지 않았다. 내가 이 도시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잘못 본 것이었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소리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다. 존재로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조용히 단호하게 움직임으로. 내가 말을 아낄수록 그들은 더 큰 소음을 냈고 그 소음은 결국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으로 퍼져갔다. 다음 날 오전 9시 미넨 글로벌 테크 서밋의 회의장. 벨벳 커튼과 유리 테이블이 줄지어 놓인 공간. 고급스러움으로 포장된 위기의 현장이었다. 벤투로는 유럽에 한 떠오르는 클라우드 기업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극적 성사라며 소문을 흘려댔다. 트리반타 사태 이후 무너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 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내부가 알고 있었다. 이건 돌파구가 아니라 부표였다. 이미 침몰 중인 배가 손에 쥔 마지막 조각. 그레이스는 오전 9시 정각 회의장시 이 14번에 섰다. 옆에는 새로 투입된 임시전략 책임자와 무표정한 컴플라이언스 팀이 나란히 있었다. 발표 시작 전 그는 잠시 멈춰 회의실 앞줄에 앉은 마렉 드보르스키와 낮은 톤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동유럽 기반의 이 신생기업 CEO. 나는 그를 프라하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조용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권형 클라우드 호스팅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기억. 그는 아직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곧 기억해낼 것이다. 오전 9시 15분 나는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표되지 않은 입장이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번에도 소란이 아닌 정밀함이었다. 회의실의 조명이 내 걸음을 따라 조금씩 움직였고 그레이스는 마렉 옆에서 말하다가 내 모습에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다. 나는 주저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마렉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렉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손을 잡았다. 트리반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벤투론과 트리반타가 함께 검토하는 공동 세션입니다. 두 회사가 각각 상충된 클라우드 구조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공동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레이슨이 숨을 들이켰다. 이 회의는 벤투론 단독 세션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트라이던트 이후 마렉 측에서 전략적 정합성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두 제안을 나란히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법무팀을 바라보았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트리반타가 준비한 인프라 구조도, 지역 확장에 맞춘 배치 계획, 기술표, 벤치마크 기록 모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CTO는 이미 이 제안서를 검토한 상태였다. 단지 마지막 확인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마렉이 천천히 말했다. 트라이던트 때처럼 불확실한 상태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방해였어요. 그레이슨이 끼어들었다. 의도된 이탈이었습니다. 그건 예견이었죠. 나는 말했다. 선택의 기회였고 그들은 정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명료함을 택했을 뿐. 그레이슨은 마렉을 향해 말했다. 당신 이렇게 중대한 프로젝트에서 회사와 거래 중이던 협상가가 도중에 떠난 경우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나는 웃지 않았다. 단호하게 응수했다. 나는 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배에 구멍을 낸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마렉은 법무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양측의 제안을 모두 검토하겠습니다. 단 마린의 제안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레이스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누군가에게 가격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었다. 나는 이미 이겼다.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와도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존엄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 통합 인프라 검토는 그레이슨 한이 빠질 경우에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항공기에서 설계를 마무리하던 사람을 비행 중에 해고하는 이들과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습니다. 정적은 무거웠다. 마렉은 단 한순간 망설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존중합니다. 그레이슨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순간 나는 CEO가 아닌 게임에서 밀려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 밖 늦봄 햇살이 뉘낸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나는 인근 뜰로 걸어갔다. 거기엔 라임과 제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커피 한 잔씩을 손에 들고 회의장의 생중계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다. 방금 폭탄 던졌다면서? 제나가 웃으며 말했다. 폭탄은 아니지.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균형을 되찾은 것뿐. 라임은 컵을 들어 올렸다. 설계자에게 건배. 나는 잔을 들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는 내 이름이 설명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방에 내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 방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오전 7시 45분 나는 트리반타 본사에 들어섰다. 아침 햇살이 길게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바닥을 따라 늘어졌다.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조차 단단하게 보였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차가운 정적은 아니었다. 열기와 집중이 만들어낸 잔잔한 에너지. 아직 정식 오픈을 알린 적도 없고 화려한 출범 행사를 연 적도 없지만 이곳에는 목적이라는 공기가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갔다. 그리고 가장 안쪽 벽에 새겨진 금속 명패 앞에 멈췄다. 새로 달린 그 패널은 브러시드 스틸 위에 조심스레 새겨져 있었다. 티리반타, 마린 블레이크 설립. 작게 새겨지지 않았다. 각주나 팀 소개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다. 명확하게, 떳떳하게 그대로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수없이 많은 회의, 비행기, 침묵과 타협, 삭제와 편집으로 사라졌던 내 이름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을 장소에 닿아 있었다. 오래전부터 초안에 존재했지만 매번 최종본에서 빠졌던 이름. 내가 고쳐 쓴 기획서, 대신 발표했던 제안서, 고의로 묻혔던 이메일. 수많은 조각들이 내 안에 날카롭게 박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되었다. 그 모든 침묵과 지움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보드룸이 기다리고 있었다. 벤투론처럼 차갑고 반들반들한 크롬과 유리로 둘러싸인 곳이 아니었다. 따뜻한 나무결의 테이블, 은은한 조도, 대화를 부르는 공간. 내가 꿈꾸던 리더십의 형상. 유로컴의 린다 클락이 한쪽에 앉아 있었다. 라임과 함께 통합 일정표를 검토 중이었다. 구석 화면에선 루이스 마타가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다. 그는 브라질 축구 얘기로 웃고 있었고 화면 구석엔 유키 아사노가 보낸 선물이 놓여 있었다. 본사 입구에 둘 본사의 나무 세 그루. 각각 트리반타가 지원하는 세계 대륙을 상징하는 선물이었다. 나는 테이블 가장 끝에 앉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니었다. 균형의 자리였다. 그날 오후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말로리 한 사직, 즉시 발효, 공식 입장 없음, 언론 인터뷰 없음, 단지 업계 소식란에 조용히 한 줄. 회사 내 주요 파트너십 붕괴 이후 리더십 구조 조정 진행 중.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 안타까워하거나 찾아 나선 사람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1시간 후 또 다른 알림이 떴다. 그레이슨 한 이사회 만장일치로 해임. 스캔들이 터진 것도 아니었다. 소송도 없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도 없었다. 단지 조용히, 마치 존재 자체가 종이에 적힌 글자처럼 서서히 바래지는 방식으로. 벤투로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지운 방식과 똑같이 말도 설명도 증인도 없이 단지 흔적만 남긴 채.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승리를 알릴 플래카드도 필요 없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한 일이었다. 회복. 나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 내가 만든 것 위에 다시 내 이름을 써넣는 일. 타인의 그림자 아래 존재하지 않는 것. 타협이 아닌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 그날 저녁 나는 새 회사가 공동으로 서명한 통합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했다. 텔로바, 유로컴, 브라질잉크. 새 대륙을 하나의 기술 아키텍처로 묶는 역사적인 문서. 그 서명을 앞에 두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흔들림 없이 펜을 들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엔 15억 달러도 언론 기사도 과거의 억울함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마린 블레이크. 이번엔 내가 누구인지 감추지 않았다. 두려움 없이, 애매하게 포장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언젠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서명과 함께 존재가 증명되는 사람이었다. 이 프레임의 바닥에는 처음부터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누구도 이번에는 지울 수 없었다. 만약 당신이 피와 시간을 쏟아 만든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지워졌던 적이 있다면, 누군가의 칭찬과 박수 뒤에서 조용히 물러나야 했던 적이 있다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걸 지켜보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일 앞에서 그냥 넘겨,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억눌렀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해달라. 당신은 투명한 존재가 아니다.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다. 그리고 끝난 존재도 아니다. 어떤 전쟁은 함성으로 이기지 않는다. 집중력으로 이긴다. 침묵으로, 끈기로,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인내로 이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존재는 고통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다. 이름을 되찾는 일은 소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로, 의미로, 그리고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마린 블레이크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다면, 그리고 당신 역시 단 한 번이라도 외면당한 적이 있다면, 지금은 당신의 목소리를 낼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조용한 기록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지워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라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때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기억된다. 표지보다 본문에 남는다. 명암보다 서명에, 말보다 결과로. 그리고 그때 세상은 묻게 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은 단순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오래 들여다봤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누가 그녀를 밀어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녀가 돌아왔는지를 남겼다. 당신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 천천히, 명확하게,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